중국 전역을 흔든 단 3분의 영상. 그 영상 하나로 14억 인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달 중국 중앙텔레비전 저녁 뉴스에서 시작됐죠.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앵커가 전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광경은 모든 중국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재는 70대 할머니, 인공지능이 안녕하세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마을회관, 드론으로 능숙하게 농약을 뿌리는 80대 어르신, 그리고 의료진이 직접 마을로 찾아와 무료로 진료하는 이동병원까지. 이게 정말 농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중국 인터넷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웨이보에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농촌이야? 우리 상하이 시내보다 더 첨단이잖아.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했나?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거지? 한국은 노인에게 천국이고 우리는 완전 지옥이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부러움이 뒤섞인 댓글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베이징의 한 중년 남성이 올린 반응 영상은 조회수 1200만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체 뭘 했나요? 한국은 농촌 할머니도 최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우리는 도시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인민일보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사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노인을 위한 사회인가 체제인가? 이 영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국영 언론이 자국 정책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룬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중국의 유명 정치 평론가 왕밍후이는 생방송 중에 격분했습니다. 한국은 노인을 국가의 중심에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 반면 우리는 그들을 사회의 짐으로 취급하며 완전히 버렸다. 그의 분노는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방송국 게시판에는 공감 댓글이 폭주했죠. 충격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농촌의 한 80대 노인은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한국이라면 나는 도대체 왜 중국에서 태어났을까? 그 절망적인 한마디가 전 중국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처참한 현실과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됐거든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리웨이밍 41살, 중국 후베이성의 가난한 농촌 출신 유튜버입니다.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10년 전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신 일이었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는 늙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노인들을 저렇게 극진히 대우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리웨이밍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의구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중국 언론이 과장하거나 조작한 가짜 뉴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그는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털어 한국행 항공료를 샀습니다. 중국 농촌에서 자란 그에게는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가족들은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며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우받으셨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중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리웨이밍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놀라운 영상 속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중국 언론이 선전을 위해 과장한 것일까? 그는 카메라를 켜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바로 그 유명한 충격 영상이 촬영된 그 마을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 한국 농촌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리웨이밍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앞으로 목격하게 될 현실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단양에 도착한 리웨이밍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농촌이 맞습니까? 마을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아스팔트 도로, 곳곳에 스마트하게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 그리고 마을 안내판에는 QR코드까지 정교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농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 2시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한창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징과 꽹과리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끝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어르신들이 하나둘 벽에 설치된 첨단 기계 앞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손목에 찬 스마트밴드를 기계에 가까이 대자 화면에 각종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 혈당, 맥박,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정확히 체크되는 거였어요. 아이고,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 어제 짠 음식을 너무 먹었나 봐.
75세 박순자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하얀색 인공지능 로봇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박순자님, 혹시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드셨나요? 내일 보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리웨이밍은 카메라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최첨단 장면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점심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였어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와 나물무침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영양가가 높으니 맛있게 드세요. 로봇의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에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농촌인데 시스템은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리웨이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촌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마을 하늘에 드론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82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참 편리해. 예전엔 무거운 농약통을 등에 지고 온 논밭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면 끝이네.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자랑스러운 표정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리웨이밍은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0대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드론 조작을 8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고 계시다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틀째가 되자 리웨이밍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노인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군요. 오전 9시 정각 깔끔한 하얀색 이동병원 버스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의료진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검진 받으러 나오셨어요? 날씨가 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74세 이영숙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손을 들며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지난주부터 무릎이 좀 아팠는데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정중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계속 드시고요. 무릎 운동도 매일 10분씩 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하세요. 공짜 진료에 집까지 직접 찾아오는 맞춤형 서비스. 리웨이밍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에는 급식 차량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였죠. 80세 홍길동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까지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리고 심심할 때는 구청에서 스마트폰 강좌도 열어줘요. 덕분에 이제 손자하고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손자가 보낸 안부 인사, 며느리가 보낸 오늘 반찬 사진, 마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까지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항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리웨이밍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단절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자식들도 생활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했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실버 댄스 수업이 열렸어요. 70대 할머니들이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완전히 풀려요.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참가하신 할머니들의 표정은 생기로 넘쳤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네요. 리웨이밍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 전체를 세심하게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마을 곳곳에 따뜻하고 포근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리웨이밍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흘째가 되자 리웨이밍은 마을 이장님을 만나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요. 이 모든 놀라운 시스템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리웨이밍의 진지한 질문에 68세 김민수 이장님이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정부에서 고령 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수 이장님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많이 반대했어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특히 어르신들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르신들의 밝아진 표정과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아 계시니까 당연히 외로우셨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웨이밍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표정이 정말 밝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외롭거나 소외되어 보이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에서 비롯된 거군요. 리웨이밍의 감탄의 참말에 김민수 이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해요. 어르신들을 사회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오후에는 마을 역사문화관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78세 박영희 할머니가 전문 해설사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옛날 이야기부터 젊은 시절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의 풍부한 경험과 재미있는 해설에 관광객들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리웨이밍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엄연한 사회의 일원이니까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수 이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돌봄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해가 질 무렵 리웨이밍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연스럽게 중국의 고향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셨던 바로 그곳이요. 중국에서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서는 행복하게 늙어가는 게 목표네요. 리웨이밍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리웨이밍의 어깨를 정말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에게 참 고마운 나라예요. 늙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항상 보살핌을 받으니까요. 리웨이밍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였죠. 나흘째가 되는 날 리웨이밍은 아쉬운 마음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마을회관 넓은 홀에 어르신들이 거의 다 모여 계셨습니다. 리웨이밍을 위한 작지만 정성스러운 환송회였죠.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정성껏 담그신 김치를 예쁜 용기에 담아내어 주셨어요. 중국 고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끔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리웨이밍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이 어떠셨어요? 중국에도 언젠가는 우리 마을 같은 곳이 많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바람에 리웨이밍은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내 나라가 너무 부러워요. 리웨이밍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긍지가 분명히 묻어 있었어요. 이영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에게 참 고마운 나라지. 나이 들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니까 말이야.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할 때가 많아. 그 말이 리웨이밍의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리웨이밍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불신은 감동과 깊은 감탄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은 존경심과 부러움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카메라를 켜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은 완전한 진실이었어요. 아니, 현실은 그 영상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리웨이밍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중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가짜 뉴스나 과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 그대로를 말이에요. 작은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밍의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 정중하고 친절한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의 모습이요. 과연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까? 리웨이밍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복잡하게 교차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베이징으로 돌아온 리웨이밍은 곧바로 영상 편집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완전한 충격을 받았다. 마이너스 중국 농촌 출신이 직접 본 진짜 한국 농촌의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정확히 23분.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빠짐없이 담았어요. 업로드 후 단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럽다. 진심으로 눈물이 계속 나온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이틀 만에 1000만을 가볍게 넘어섰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무려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영상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댓글들의 내용이었어요. 예상했던 비난이나 질투의 목소리가 아니라 순수한 감동과 진심 어린 부러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노인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렇게 대우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상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특히 중국 농촌 지역 노인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어요. 한 70대 할머니는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중국의 저명한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사회학과의 장위안 교수는 긴급히 칼럼을 작성했어요. 한국식 농촌 복지 모델을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의 글이 인민일보 일면에 당당히 실렸죠. 상하이시의 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공식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한국처럼 노인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리웨이밍은 갑작스러운 전국적인 유명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끝없이 쏟아졌고 대학교 강연 제의도 연일 들어왔죠. 하지만 그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목적은 개인적인 유명세가 아니라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리웨이밍은 모든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대신 겸허하게 배울 점은 확실히 배우자는 거죠. 특히 노인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말이에요. 그의 감동적인 영상은 중국을 완전히 넘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크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이 직접 목격하고 전한 한국 농촌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죠. 리웨이밍의 진실한 증언이 한국인들에게도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리웨이밍의 감동적인 영상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지 정확히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리웨이밍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거예요. 서울에서 열리는 고령사회정책국제포럼에서 특별 발표를 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었죠. 그는 큰 영광이라며 기꺼이 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포럼에는 전 세계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리웨이밍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큰 무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중국 농촌 출신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모습들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삶에 대해서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저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국제포럼 참가자들은 깊이 감동했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참가자들은 눈물을 훔쳤죠.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웨이밍은 다시 한번 단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리웨이밍 씨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됐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작은 마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대요. 정말 신기하고 뿌듯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깊은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리웨이밍은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켰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영상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첨단 기술로 앞서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노인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는 한국 농촌 마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담겼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마을 곳곳에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시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감동적인 자막이 화면 전체에 크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태극기가 석양을 배경으로 바람에 당당히 펄럭였습니다. 리웨이밍의 진실한 영상은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댓글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다. 너무 자랑스럽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내용들로 가득했죠. 그의 용기 있는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식 노인 복지 모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팀이 새롭게 구성됐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밍은 지금도 한국과 중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의미 있는 문화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중한 꿈은 단 하나예요. 전 세계 모든 어르신들이 한국의 어르신들처럼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